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각인입시전문학원에서 한영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함태환 원장입니다. 네, 우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첫 시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인 거 아시죠? 네, 이제 올해 3번의 시험이 더 남아 있고요.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보면은 이제 9번의 또 내신 시험이 남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수능까지 남아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이고.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의 좀 부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학원에서 제가 좀 부단히 챙기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이 이제 한영고 영어 시험 본 당일입니다. 당일이고 그래서 제가 한영고 영어 시험지를 받아서 기본적인 어떤 난이도나 총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만 좀 영상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첫 시험이고 또 아이들 나름대로의 또 시험 보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이렇게 또 캐묻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랑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때는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이번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문항 구성과 문항 출처를 좀 살펴보면요. 자, 문항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객관식이 이제 24문제 정도 나왔고요. 24문제면은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뭐 28문제 넘게 출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자, 24문제 정도 나왔고 배점은 70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서술형은 거의 고정입니다.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6문제 30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항 출처를 좀 보면요. 자, 한영고 영어는 원래 기본적으로 좀 단어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험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단어장 우리 아이들 부교재로 학교에서 외우는 단어 있죠. 이제 능률복화 단어인데 이제 그 부분이 그래도 좀 이번 중간고사 때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나왔고 배점은 5.8점입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와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거의 이제 단어로만 거의 한 18점 배점이 넘어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좀 단어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도 2문제 나왔고요. 배점은 6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비중이 좀 미미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보시면 부교재 있죠, 부교재. 우리 아이들 마더텅 쓰고 있잖아요. 부교재가 이제 24문제 나왔고 배점은 82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서술형에 있어서 6문제가 다 이제 부교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교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접 연계 문제라고 해서 이제 외부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은 다 공부하고 들어가잖아요. 공부하고 들어가는데 이 간접 연계 외부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수능처럼 읽고서 풀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겠죠. 낯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배점은 6.2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항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문항 구성이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밑에 변형 문제라고 좀 써놨는데 이게 변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 괜찮은데 단어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문장이 바뀌었다든지 문장을 삭제했다든지 문장을 추가했다든지 이렇게 좀 변형이 되는 문제들을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한 14문제 정도 되고 배점이 53.1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배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지문을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본다. 요게 조금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로 좀 어느 정도의 단어 실력이나 영어 실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영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영어 기초 체력, 그렇죠? 영어의 피지컬이 좀 좋아야 되는 학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가장 궁금해하실 1등급 컷입니다. 자, 요거는 뭐 예상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93점에서 한 4점 정도 그 정도 1등급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1등급 컷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또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서 조금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은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객관식은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왔다. 특히 제가 워크북이나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워크북이나 그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이것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 동영 모의고사 때문에 아무튼 이틀 밤을 거의 꼬박 샜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직보 때 제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요 파트에서 그래도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한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덕을 많이 봤다고, 그렇죠?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동영 모의고사에서 다수 출제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렵지 않게 좀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형 문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이 첫 단어만 딱 보고 요 내용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읽다가는 또 틀릴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영어의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지문 보기도 사실 좀 버거운데 이게 변형이 됐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좀 헷갈렸을 문항,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객관식 3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간접 연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을 갖다가 시험에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서답형은 그냥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답형 4번에서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A, B, C에 있는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사실 C만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약문 완성이 좀 어려운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작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게, 기본적으로 영작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원래 우리 한영고는 영작을 그렇게 어렵게 내는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 좀 영작으로 낸 문장이 조금 길어요. 변형은 안 됐습니다. 변형은 안 돼서 이제 기본 우리 과제를 충실히 한 친구들은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영작이 안 되는 친구들은 문장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었을 문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 경향이고요. 제가 이제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적중이 됐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냐면은 아무래도 한번 봤던 문제가 비슷한 유형이 거의 똑같이 나온 유형도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시험에서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적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적중하는 부분도 강사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저랑 봤었던 동영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동영 모의고사 8번. 그렇죠? 시험 직전에 봤던 모의고사예요. 나왔던 문제인데 지문하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까지 똑같이 나왔죠. 지문하고 문제 유형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약문은 조금 당연히 다릅니다만, 제가 뭐 학교 선생님하고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요약문은 좀 다릅니다만 유형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 모의고사 공부했던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동영 모의고사 24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순서 문제로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when we see something 이렇게 시작하는 지문인데, 여기도 when we see something 해가지고 순서 문제로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실 뭐 워크북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뭐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것까지 이제 적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직전 날에 동영 모의고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또 적중은 적중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또 이 부분은 또 선생님들이 또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 어제 봤던 문제인데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은 또 틀리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해석해서 좀 배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워크북,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숙제 때문에, 제가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좀 숙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숙제만 잘해도 진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숙제 보면 워크북에서 이제 스텝 3 5번에 나왔던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서답형 서술형 6번에서 똑같이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시험 직전에 봤던 모의고사 요게 4번 문항인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거 아이들 되게 덕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휘 문제를 출제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휘 문제로 고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나온 부분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찾아내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 스케일 셀이 제가 오답으로 냈던 거랑 일치합니다. 네, 일치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 말로 개적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개적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abundance라는 어떤 풍부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그 전날에 썼던 scarcity 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abundance로 바꿔 쓰면 그죠?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이제 서술형 2번입니다. 이것도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형 모의고사에서 지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일치하도록 이렇게 요약문처럼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있어요. 자, 요거 서답형 1번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답이 A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process가 들어가요. 자, B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result가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아이들 시험지 다 갖고 있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자,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의 정답이 process고요. B의 정답이 result.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직보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덕을 많이 본 시험입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막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도 이렇게 적중이 잘 돼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이 한영고 패턴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의어 문제 분명히 제가 나온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계속해서 연습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뭐 동의어 문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예문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일단 그 능률복화 예문을 낸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험 대비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아이들 정말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겨울에 이제 한영고 개강할 때 이제 제 설명회 때 오신 학부모님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남아 있는데 저만큼 한영고 수업 잘하고 저만큼 한영고 콘텐츠 잘 만들고 저만큼 한영고 관리 진심인 데가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자신 있고 요번에도 정말 열심히 아이들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콘텐츠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잘 했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이 또 궁금해 하세요. 왜냐면 아이들하고는 또 이렇게 또 이제 속 얘기를 많이 하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특히나 또 이제 남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학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했는데 자,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저희 학원 컨텐츠 좋은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스텝업, 스텝 바이 스텝, 그 다음에 핸디북. 핸디북은 이제 요번에 이제 포켓북으로 이름을 바뀌어서 나왔는데, 요걸 굉장히 아이들 좋아해요. 요게 컬러로 깔끔하게 나와서, 이거는요, 어머님들, 다른 학원에서 이거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 학교에 이렇게 쏟아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요렇게 해서 학교에 맞는 그 지문의 어떤 컬러로 이렇게 만화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포켓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널 스텝하고 파이널 스텝에서도 적중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저희가 또 이제 디자인 팀도 있어가지고 우리 한영고 시험지랑 똑같이 만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험 보기 전에 내가 그 다음날 볼 시험지랑 똑같은 시험지를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한 문제 한 문제 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틀 밤을 샜습니다. 이틀 밤을 새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저도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좀 커리큘럼이 좀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영고만의 제가 특별한 좀 컨텐츠를 좀 만들었습니다. 한영고에 맞게끔. 요거는 제가 한문 끝이라고 해가지고 한영고 내신 필수 문법 개념 정리 끝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권짜리로 만들어서 한영고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그 문법 사항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수업 때 좀 보조 자료로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계속 개념 정리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단 끝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영고 필수 단어 끝이에요. 요것도 이제 한영고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능률복화에 있는 예문하고 반의어, 유의어까지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문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고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한영고 컨텐츠는 제가 이제 장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부분, 요 부분도 학부모님께서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좀 계시더라고요. 저희 진짜 아이들 관리 정말 지독하게 하거든요. 정말 지독하게 합니다. 거의 집착 수준으로. 네, 저도 뭐 이성한테 이렇게 집착해 본 적도 없는데 집착 수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도 계셔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좀 테스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과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게 제가 저희 아이들 좀 이제 그 관리 시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뭐 과제를 이제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F도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과제 성실도 이렇게 A, B, C로 매기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과제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께 다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과제 보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하기도 하고요. 이따 인증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과제 한 것을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인증을 2번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인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학원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언제 등원하여 확인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 등원해서 여기 밑에 보면은 4월 2일 목요일 8시까지 등원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과제 보완까지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는 뭐 절반 인증하고 나머지는 4월 3일에 인증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도 그냥 학원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얘 숙제 안 하잖아요. 인증샷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학원에서 과제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과도 이제 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영고 관리실장님이 2분이 계십니다. 2분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매주 학부모님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제 학부모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이 학부모님들하고 1대1 채팅방을 이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궁금하신 거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요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요 부분을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개별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개별 소통 채널 어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질문 답변을 받고 있고요. 자,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수업이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고 아이들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아이들이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탁탁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안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그 압박을 해서 좀 하면은 또 격려해주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저희 이제 그 개별 소통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는, 이 방에는 누가 있냐면 그 해당 학생하고요, 저하고요, 그다음 관리실장님 2분하고요, 그다음 조교 2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만의 방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클리닉, 어머님들 클리닉 보내시잖아요. 그럼 클리닉을 보내면 클리닉을 이렇게 완료해서 이렇게 인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완료해서 인증을 하면 저희가 이제 클리닉 고생했다. 공부 더 해보자. 화이팅, 하트 이런 거 자꾸 해야 됩니다. 격려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클리닉
하고 나면 이렇게 인증을 하면 자 화이팅 해보자 1등급 받자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클리닉 안 온 친구들은 저희가 연락해서 클리닉도 왜 안 오니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요거는 이제 질답.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거 또 이제 대면으로 또 못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1회 8번의 답이 4번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는 이런 장면 요거 캡처해 갖고 왔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수행평가 있죠. 수행평가 요번에 그 말하기 스크립트 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수정해 달라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제가 이제 수행평가 요것도 이제 첨삭을 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모습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제 인증이에요. 과제 인증인데 그냥 요게 보시면은 자 누구누구야 하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냐면 하트를 안 해주면 요게 너무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트를 해주되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할 때까지. 그래서 누구누구야 자 오늘 숙제 인증하는 날이야 잊지 않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계속 그렇죠? 그래서 숙제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숙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인증을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잘했어, 너무 잘했어, 1등급 너무 고생했어, 힘들었을 텐데 화이팅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좀 슬픈 장면인데 이제 요 아이들이 응답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진짜 이거 뭐 거의 집착 수준으로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야 숙제 인증하기로 한 거 기다리고 있어 잊지 않았지? 뭐 이러고 또 안 해가지고 그렇죠? 한 이틀 뒤에 누구누구야 이렇게 그렇죠? 또 이틀 뒤에 누구누구야 불러도 대답 없는 너 그죠?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뭡니까? 누구누구야 안 보이니 알람 켜줘 그죠? 이제 이모티콘이 화를 내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한계치 그때 딱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쌤 저 어제 좀 했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지금 학교 끝나서 보낼게요. 그래도 말은 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또 이제 보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또 이제 결석하거나 영상 보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저희 실장님들이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요거 아이들 굉장히 또 아프면은 또 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몸 어떤지 이렇게 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내보고 그럼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자료 챙겨놨으니까 좀 낫고 좀 이제 찾으러 와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또 착해요. 너무 착해요. 우리 한영고 아이들 너무 착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냥 학원 저도 한 번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도 그냥 학원 하루 보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정말 끝까지 챙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 보면은 뭐 또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좀 조는 친구도 있고 또 못하는 아이도 있고 또 과제 안 하는 아이도 있고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또 가지각색인데 사실 저도 이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집에서는 다 한 명 한 명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자식을 낳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진심을 다해서 좀 챙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좀 학부모님들께 좀 자랑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사실 제가 쓴 건 아니고, 저희 실장님들하고 같이 쓴 건데, 요게 이제 직본날, 그쵸? 직본날 아이들한테 좀 힘을 주고 싶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손편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들도 아이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사실 뭐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 한 명 편지를 써주고 이제 직본날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어머님들께 좀 자랑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간식 바구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제 제 스티커를 항상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식도 좀 주고 요게 1차 간식이고 또 아이들 배고플까봐 저희가 직보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밤 10시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 배고프기 때문에 또 간식도 또 토스트 이런 거 핫도그 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클리닉 요럴 때는 또 핫도그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끝까지 아이들 좀 공부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귀엽게 애교로 여기 이름을 안 지웠네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네이클로버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요거 사실 별거 아닌데 제가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쓰니까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휴대폰 뒤에 또 이제 부착해 놓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MBTI T인데 요즘에 좀 F화가 돼가지고 아이들 또 이렇게 잘 받아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좀 끝까지 챙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직보를 마쳤어요. 직보를 마쳤는데 저희 이제 또 실장님이랑 회의를 하다가 실장님이 그 다음날 좀 이제 우리 아이들 영어 시험이 11시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보니까 아침에 좀 한번 불러서 단어 좀 점검하고 아이들을 또 아침에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불러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신청자가 한 20명 조금 안 됐는데 요 아이들 이렇게 이제 단어 끝까지 좀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또 보내가지고 아이들도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또 아침에 봤던 단어가 또 나왔다고 좋아하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감사해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끝까지 챙기고 있다라는 거 어머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는 요 이후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어찌됐건 잘 받건 못 받건 시험을 마쳤습니다. 영어 시험은 마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 때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열심히 관리하고 아이들 챙길 겁니다만, 조금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시험을 끝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평상시 때 숙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도 잘 풀다가 또 막상 또 시험을 봤더니 조금 안 나온 친구도 있고, 또 평상시에는 조금 안 나왔는데 또 시험을 봤더니 또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월 첫째 주 정도에, 그래서 이제 개강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월 초에 이제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한 금, 토, 일 정도에 해가지고 시간을 좀 나눠서 아이들하고 좀 1대1로 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고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좀 기말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저희 과제가 있는데, 과제 저희 이제 각인북스 팀이라고 해서 저희 교재팀이 이제 과제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좀 만들고 있는데, 간혹 보면은 좀 숙제에 대해서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필요할 때는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영고에서 조금 덜 중요한 파트, 이런 파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빼서, 그래서 좀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뭐 아까 보셨겠지만 압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숙제를 좀 줄여서 좀 성취감을 느끼게 해보자. 선생님 저 이건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거를 강요하기보다는 학부모님 동의하에 좀 요 기말부터는 좀 몰입 버전하고 라이트 버전하고 나눠서 좀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몰입 버전, 선생님 저는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 그렇죠? 기초 체력이 있는, 공부에 대한 기초 체력이 있는 친구들은 좀 이제 선생님 저 자료 더 주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몰입 버전으로 과제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왜냐면 하다가 또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저 다음번에 할게요, 그리고 또 못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라이트 버전을 선택하게 해서, 야, 요것만 좀 해보자, 요 부분만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해서 성취감 주면서 같이 가려고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구문정독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게 기본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단어도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문장 구조가 구분이 안 되면요, 해석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도 안 됩니다. 어법도 안 되고 영작도 안 돼요. 서술형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번에 이제 시험 점수 본 거, 뭐 시험 점수 딱 갖고 와서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저는 그거 다 믿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믿지 않아요. 그거는 실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 그 다음에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떤 문장에 대해서 제대로 좀 구조를 보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구문정독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가되 좀 요거에 맞춰가지고 좀 이런 변화들 이렇게 하면서 좀 최적의 계속해서 커리큘럼이나 관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 시간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영고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화요일 반은 거의 이제 마감 임박입니다. 이번에도 거의 한 자리 두 자리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으면 거의 화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조금 그래도 자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저도 이게 아이들한테 또 엄청나게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5월 5일 저 어린이잖아요. 저 어린이에요. 지들 편할 때만 어린이래, 그렇죠? 그래서 저 어린이인데 왜 어린이날 왜 부르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알았어. 어린이날 선물 사줄게. 다 와. 나도 이때 하기 싫어. 나도 내 아들하고 놀고 싶어. 근데 이때 해야 돼. 이래가지고 5월 5일에 갱을 잡았습니다. 또 어린이날 선물 준다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요일에 5월 5일에 화요일은 5월 5일에 개강을 하고 수요일은 5월 6일 그다음에 일요일은 5월 10일 이렇게 개강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저한테 맡겨주고 계신 학부모님은 자 이렇게 해서 빈틈없이 계속 아이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한 명 한 명 좀 케어하면서 중간 때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기말 때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계속 좀 격려하면서 데리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제 수업을 듣고 계시지 않은 학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관리하고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좀 이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네, 한영고 중간고사 총평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아이들하고 수업 때나 상담 때나 좀 부딪히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